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움입니다. 어저께 비가 온 다음에 오늘은 좀 어제보다는 좀 날씨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날씨가 약간 쌀쌀하게 됐는데, 어쨌든 감기, 이럴 때 감기가 많이 들을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들 하시고, 환절기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시세가 이렇게 살짝 올랐다고 해도, 알트가 몇 가지가 이렇게 반등했다 해도, 몇 프로가 올랐다고 해도 거기서 수익 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들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다, 되게 일부분이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뭐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 가지고 계신 코인들 중에 많이 오른 그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매스컴에 뭐 들락날락거렸던 그런 뭐 동종 코인이나 싼 거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됐고, 톡방이나 텔레그램방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환호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쨌건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말한 사람이 약간 뭐 유튜버나 아니면은 트위터에서도 떠드는 사람이 좀 많았었는데, 어쨌건 그런 말을 무시하는 것 같이 하면서 시장 상황의 세력들은 핸들링을 약간 우상향 쪽으로 슬금슬금 거북이같이 올려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표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물방울 표시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자리, 그리고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서 사이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뭘 뜻하냐면 더 트레이드 워 사이클,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 관한 어떤 그 사이클을 얘기하는 건데, 코인 시장도 똑같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서 대중들을 지금 올렸다 내렸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점이죠. 항상 그래 왔듯이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취하는 제스처,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에 관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파동을 치는 거예요. 계속 플립으로. 플립을 해서 그렇게 되는 와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갑자기 폭락하는 어떤 그 주식 장세,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ETF 뭐 승인이 좌절됐다, 뭐 벡트 거래소가 연기됐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대중들을 한쪽으로 몰고 또 한쪽으로 몰고 이러면서 계속 털어먹는 거죠.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또 조금 있으면 뭐 그거에 관해서 언제까지 뭐 승인 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주고, 무역전쟁 같은 경우는 또 뉴스를 정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거다, 긍정적으로 갈 거다, 그러면서 또 뉴스가 나와. 그러면서 또 주식이 올라, 코인 가격도 올라. 마찬가지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역발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 두 가지로 갈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바라본다, 아니면은 그래도 뭔가 통찰력이 있구나 바라보는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그런 거에 관해서 개의치 않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걸 일단 제 개인적인 성향을 한번 말씀도 드렸고, 비트렉스에서 토큰 리스팅에 관한 프로세싱을 이제 한 거다. 비트렉스 인터내셔널에서 코인을 이제 업리스트 시키는 거에 관해서 준비한다는 얘기를 대대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알트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 불장을 생각해가지고 엄청나게 급등이 금방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내가 살까 말까 하는 동안에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개 코인 빼고는. 제가 언급한 어저께까지 언급한 네오하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욕먹진 않겠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열혈 장사꾼님 같은 경우는 호라이즌에서 이득을 많이 보시고, 지캐시도 좀 사시고, 그 다음에 이득 보신 거를 그쪽으로 좀 네오 쪽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어쨌건 근데 기다려보시면 제가 봤을 때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저도 이제 조금 사긴 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단타성으로 분명히 저는 산 게 아니에요, 그 코인 같은 경우도.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거는 비트렉스 인터내셔널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알트 시장에 관해서 사실 훈풍이 돌 것 같다는 거에 관해서 사실 준비한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고, 이거는 어떤 트레이더가 이제 올린 차트인데 세타 코인에 관해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팔로잉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도 많고, 제가 봤을 때 감도 어느 정도 되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 거를 빗대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 세타 코인이 이제 급등해서 막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저가로 어느 정도 가다가 4월 초 정도, 4월 달 정도 되겠네요. 4월 달 정도까지 슬금슬금 오른다. 그 다음에 그 파락을 할 거다. 중순까지, 4월 달 중순까지. 그 다음에 본인은 매집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기억을 해뒀다가, 캡처를 해뒀다가 세타 코인에 관해서 관심을 나중에는 한번 가져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급등을 한 코인은 절대적으로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급락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뭐 나쁜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코인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코인은 아니에요. OKEX가 있는데, OKEX가 지금 보면은 3월 21일 날 영국에서 네트워크 런치 이벤트를 하는데, 왜 갑자기 OKEX가 영국에서 지금 이 런치 이벤트를 할까요? OKEX 같은 경우는 중국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게스트에 보시면은 이런저런 기업에 있는 어떤 CEO나 펀더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지금 OKEX가 하는 행태나 바이낸스가 하는 행태, 뭐 그런 행태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브렉시트가 이제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서 딜레이한다. 메이 총리가 이제 딜레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딜레이 한다는 얘기는 그게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비트코인 ETF가 딜레이가 몇 번에 걸쳐서 된 거하고 비슷하게 어쨌든 되긴 될 거란 얘기예요, 분명한 건. 근데 그 시점을 대비해서 사실은 저는 바이낸스도 여기 들어가 있고 OKEX도 런치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통화에 혼란한 상황이 오면 얘네들이 액션을 취할 게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수수료 따먹게 한다고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라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되묻고 싶고, 이것도 이제 어떤 트위터가 올린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 타겟을 자기는 4,500달러까지 잡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운을 한다면 3,500달러까지 다운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갬블링이라고죠. 그러니까 뭐 그거에 관해서 샀다 팔았다 이런 걸 자주 하고 싶지 않다면, 3,500불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갬블링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이거에 관해서 그냥 홀딩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의 그런 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저도 이 말에 동감해요. 만약에 3,500불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조만간에 한 27, 그러니까 4월달 되기 전에 한 27일에서 28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일주일 정도 구간이 남았거든요. 저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생기고, 안 생긴다면 약간의 조정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슬금슬금 거북이같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못하게, 아니면은 물량 매집을 못하게 이 시장 자체를 약간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점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 어떤 뭐 그거에 관해서 포텐셜이 큰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의 성향이고 개인의 관점이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도 97% 정도 떨어져 있는 코인들을 잘 보시면 사서 가지고 보유할 만하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이 이 친구도 이제 차트를 되게 잘 보이는데, 알리라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데, 4,000불대를 넘었어요. 그리고 숏으로 봤을 때 3,500달러, 롱으로 봤을 때 4,270달러에서 4,300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비슷비슷해요. 국내에 있는 트레이더들도 하는 말이 다들 이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며칠이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 포트에 관해서 결정들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세계에서 2019년에 가장 스마티스트 컨트리가 어디냐라고 여기 나왔는데, 첫 번째가 재팬, 두 번째가 스위tzerland, 세 번째가 차이나, 네 번째가
미국이고, 5번째가 네덜란드, 6번째가 러시아, 7번째가 벨기에, 8번째가 유나이티드 킹덤, 9번째가 캐나다, 10번째가 한국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어떤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10위권이라는 거에 관해서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 속도라든가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을 블레임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나라를 가서 좀 여기저기 많이 둘러보신 분들은 한국 와서 사시는 게 편하다고 아마 느끼실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관점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본이 첫 번째, 두 번째 스위스, 세 번째가 중국이다라는 걸 한번 말씀 또 드리고, 비트코인 US 달러인데 지금 현재 타이트하게 박스권 장세에 머물러 있는 구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상향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빠져봐야, 일단 단기적으로 빠져봐야 만약에 박스권 장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3,920불대, 그리고 위로는 지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4,100불대를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점이 어떻게 전형될지 모르겠지만 며칠 안에는 분명히 추세적인 관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타이트하게 몰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지표라고 하는 대중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카카오톡에서 떠드는 사람들, 아니면은 유튜버들, 뭐 트위터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수익 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주변에 막 엄청 떠든다라고 하면 급락을 할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면 슬금슬금 계속해서 티도 안 나게 아마 올릴 확률이 높아요. 저는 약간 그쪽에 포인트를 좀 많이 주는 편이고, 이 사람은 자코브 캠필드인데 항상 이런 걸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캡처를 했거든요. 당신은 당신 정부에 관해서 믿냐고 이거 질문하는 건데, 예스라고 말한 사람이 8%고 노라고 말한 사람이 82%예요. 그리고 결과를 보자. 10%. 그러니까 18% 정도만 이제 뭐 그냥 그렇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고, 싫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82%, 안 믿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사람들, 미국에 사는 사람은 애플이라는 회사에 관해서 엄청난 강한 긍정적인 어떤 그 프라이드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스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또 한국은 또 웃기게 갤럭시 S10, 삼성에 관해서 자국에 대한 어떤 그 매스컴에서는 뭐 애국심을 부추기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객관적인 입장보다 약간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가미된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또 샤오미나 화웨이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문장 표기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스컴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정부는 매스컴을 움직여가지고 어떤 대중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은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세뇌되고 이끌려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면 갈수록 초단위 사회 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더 극대화되고, 나중에는 진짜 배고픔이 일상화되는 어떤 그런 현실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뭐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코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이 시장에 먼저 들어와서 이제 기다려 있었던 거고, 이제 지켜보는 와중이고, 시간이 흘러가고 10년, 20년 후, 30년 후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언어의 중요성, 국가와 민족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국가로서, 기업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그런 값어치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에 관해서 믿으시는 분들 되게 많고, 국가에 관해서 믿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그런 그런 관념은 지금 선에서는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늦기 전에.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GKC 같은 경우인데, GKC가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조금 올랐어요. 올랐다가 지금 조정 강세가 있는데, 지금 이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을 막고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이 추세선을 뚫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펌핑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만간 또. 그래서 이 추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홀딩 하시거나, 제가 이제
뭐 나쁘다고 괜찮을 것 같다는 시점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하시거나 조금 장투로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샀어요. GKC는 제가 말씀했던 그런 시점에 저도 실제로 보유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스티밋인데 스티밋도 원래는 SMT 토큰에 관해서 이번 달 중순 정도에 원래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그 호재성 이슈를 끌고 시세 반등을 분명히 줄 것 같이 하다가 그게 딜레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세가 좀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번 달 말로 미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스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장투용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고 단기성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진입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또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OKEX에서 이제 영국에서 움직이는 거, 마케팅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1000파운드나 되는 돈을 지불할 거다. 사람들한테 이제 대중들한테 줄 거다라는 그런 걸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보면 파운드하고 유로로 이제 암호자산을 사라. 그러면 1000파운드에 관해서 기브어웨이를 하겠다. 그래서 BNB를 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영국에서 움직이는 거,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디 상점이 어디 거래소가 어느 나라에 들어갔다 이걸로만 딱 판별하기엔 뭐예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늦지 않은 시점에 바이낸스가 한국에도 분명히 지점 개설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어느 시점에 창펑자오가 한국에 지점 개설을 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정학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 사실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폴로니엑스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의 지점 개설을 어느 시점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래소들 하나하나가 한국에서 거래소를 오픈하면 결국엔 그 거래소들끼리 다시 한번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이 도화선이 돼서 프리미엄을 다시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그런 바람이 분명히 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뉴스인데 다른 분들도 이 뉴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저께 다루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응답자는 바넥 솔리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세계 검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7개의 의견 중에 6개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근데 4월 5일 날까지 세계에서 이거에 관해서 확답을 주겠다라는 데드라인 그 노선을 날짜를 딱 해놨었잖아요. 근데 어쨌건 지금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뉴스를 좀 약간 혼선을 주고 페이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뉴스라고 저는 단정하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서는. 그래서 바넥 솔리드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ETF에 대한 최근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해 여러 응답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세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사이에 제출되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기된 7건의 의견 중에서 6건은 규제기관이 바넥 솔리드 X 제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라고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세계 제이 클레이튼 의장이죠. 비트코인 ETF가 우리의 규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우리의 자본 확충 접근법과 일치하는 곳에서 중요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고 과거에 발언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 관한 판별은 개인이 하고, 불안하시면 만약에 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히 어떻게 보면 모든 자산을 처분하시고 그냥 열심히 가서 일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유튜버들한테 계속해서 뭐 이거저거 물어보고, 이 코인 어때요? 저 코인 어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말하잖아요. 저도 어중간한 사람이니까 저 아는 지인은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게 누구라고 거론하면,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연락하고 있는데, 어쨌건 저는 어중간한 어중뛰기이기 때문에 뭐 2라운드에도 나와서 하는 거죠. 후오비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HT 토큰이 있는데, 그거에 바이낸스에서 움직인 BNB 같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요 근래에 엄청난 상승을 많이 벌렸어요. 그래서 HT 토큰이나 후오비 거래소도 저는 만약에 에어드랍을 해준다거나 뭐 OKEX나 뭐 BNB나 이런 데서 만약에 에어드랍 해준다면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우려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도 급이 안 되는 거래소들, 규모가 어느 정도 안 되는 중속 거래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하게 자기네한테 뭘 지급을 해주고 거기서 뭐 트레이딩을 하면 얼마를 지급해주겠다. 뭐 거기다 예치를 시키면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는 거. 그런 중소 거래소들은 철저하게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대규모 거래소를 이용하시라는 거죠.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HT 토큰 아까 그 상승세를 보셨고 후오비 글로벌 탑 네트워크 후오비 프라임 X 탑 이렇게 써 있는데 3월 26일 날 9시에 오후 9시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 행사를 벌려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4월 달에 있을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 불장에 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5월 달 전까지는 저는 이 지금 알트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각자의 판단이긴 하지만 예, 어쨌건 저는 지금 이런 거래소들이 이런 마케팅적인 어떤 그런 걸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오스 같은 경우, 그리고 블레임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관심도 없고 트위터에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 코인 중에 포텐셜이 나쁘지 않다고 제가 판단한 게 네오하고 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말씀드렸죠. 스텔라나 아니면은 뭐 오미세고,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엔 이런 걸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도 단타성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은 절대 아니에요. 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코인들은 다 장투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 않으실 분들, 그런 거에 관해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이 정도 가격대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예, 어쨌건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이오스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계속 프로세싱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덫에 걸렸었는데 덫을 밀고 올라오려고 하는 신용을 지금 하고 있는 이오스 코인이라고 딱 나와 있고, 이오스 가격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코인들 같이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오스 코인에 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오를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트위터 중에도 얼마 전에 한 분인가 두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까지 단타성 위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오스도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다. 예, 그래서 한번 이오스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오스 네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코인 마켓캡에 관해서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자산 인덱스를 나스닥하고 블룸버그에 런칭을 시켰다. 그래서 나스닥에 런칭이 된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고, 코인 마켓캡은 나스닥 글로벌 인덱스 데이터 서비스, 블룸버그 터미널, 톰슨 로이터 두 가지 크립토커런시 벤치마크 지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3월 20일에 발표된 암호 데이터 회사의 블로그에 게시됐습니다. 이 두 지수는 독일 지수 제공 업체인 솔라액티브가 계산하고 관리합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지금도 긴가민가 하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블룸버그까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이거에 관해서 얘기할 건덕지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ETF가 승인된다 만다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대중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좀 솔깃하긴 하지만 어쩌면 승인이 설상됐다 해도 시장에는 별 요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더 천천히 거북이같이 슬금슬금 올라갈 확률도 있거든요. 이건 현재 상황은 인덱스를 여기저기 등재를 시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제도권 수용도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 작년 11월에 투자관리회사 반액의 자회사인 MV 인덱스 솔루션이 세계의 주요 창구 OTC 데스크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긴가민가하게 만든 게 하나 있는데, CBOE는 3월에 새로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거래를 위해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을 계속 제공할 계획에 관한 접근 방식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나와서 이거 뭔 일 생긴 거 아닌가. 근데 뭔 일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CBOE에서도
ETF나 아니면은 이 지금 보면은 선물에 관해서 뭔가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에 신청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래 방식이나 어떤 규제에 관해서 사실 바뀐 게 나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움직일 게 아닐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것도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시리즈 1이라고 아마 예전에 빗썸하고 아마 관계가 돼가지고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 그 거래소를 런칭시키기 위해서 시리즈 1에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에 상장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올라가기 위해 상장시키기 위해서 사실 빗썸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시리즈 1 플랫폼의 파트너가 폴리메스로 이제 확정이 됐다. 그걸 사용하기로 했다. 예?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는 시큐리티 토큰이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미국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시리즈 1은 보안 토큰 프로토콜 플랫폼인 폴리메스 3월 19일에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제휴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은 시리즈 1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증권 제공 생태계를 창출하려는 의도입니다. 라고 나오죠. 폴리메스하고 관계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걸 또 보셔야 기억을 이제 되새김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시리즈 1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주요 암호화 교환 업체인 빗썸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디지털 증권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이 공개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보고되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랑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빗썸에서 무슨 자금을 통해서 본인이 여기다가 이거를 인수를 했을까요? 시리즈 1을 인수합병했을까요? 네, 그거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빗썸이 지금 30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어떤 그 직원이 있는데 반 정도를 다른 식으로 체제를 다시 한번 구도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빗썸이 앞으로 움직이는 거는 거래소 일변이 아니라 파이낸싱 그룹 자체로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다고 뭐 짜잘짜잘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거대한 계획을 분명히 발표를 오피셜하게 발표를 할 거다. 근데 뒷구녕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계 의장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시큐리티 보안 토큰이 아니지 않냐 라고 한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긍정적인 지금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더리움에 관해서도 뭐 이게 시큐리티냐 아니냐 그리고 뭐 이게 뭐 규제를 딱 해가지고 이러냐 저러냐 하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 그래놓고 세력들이 어떤 뉴스를 통해서 움직일 때는 그냥 그 뉴스를 갖다 시중에 뿌려서 그거를 호재성 기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근데 저는 그래서 뉴스를 볼 때도 사실 뉴스 자체가 내포된 있는 의미만 갖고 그냥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계에서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뭐 규제를 하건 안 하건 저는 이제 이더리움이란 어떤 그 재단 자체가 이더리움 코인 자체가 이제 어떤 집단에 의해서 우지될 정도까지 그 정도로 약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섹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까지 이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자체가 되게 엄청 많이 커졌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지켜보시면 아실 거고 그래 이런 뉴스 하나 보시고 아마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응? 이더리움 내가 투자해가지고 이게 오를까? 지금 15만 5천 원에 멈춰 있는데 안 오르면 사람들이 확신을 안 갖고 이런 뉴스가 또 나오면 또 의구심을 품고 이거 뭐지? 이거 이더리움 망하는 거 아니야? 색 의장이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얘네들은 뭐 어떤 하나의 코인이 있고 그게 만약에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 뉴스 던지고 저 뉴스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흔들고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코인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뉴스도 잘 보셔야 되는데 신한금융 토스뱅크 컨소시엄에서 발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신한금융이 토스에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서 가장 큰 금액을 원래 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금융지주에서
원래 리더뱅크가 되는 데가 원래는 국민은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한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신한이 아시겠지만 움직이는 어떤 그 자금의 어떤 그 흐름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미세고랑 파트너십 관계를 맺혔어요. 그럼 보면은 토스뱅크 컨소시엄서 발뺀다. 사실 근데 이게 인터넷 은행하고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신한은 독자 노선을 추구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이미 오미세고라는 어떤 그 블록체인 기업하고 벌써 협약이 돼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한 같은 경우는 일본계 자금이 되게 상당수 많이 포진돼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은행, 시중 은행들도 마찬가지지만 농협하고 아마 우체국 빼고 나머지는 그럴걸요? 해외 자금이 되게 많을걸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아셔야 되고, 자본금 1조 조달 계획 놓고 컨소시엄 내 의견 대립 커져 금융위원회 예비 인가 신청 앞두고 신한 빠지며 추가 논의 불가피, 키움뱅크 진영 구성 완료 단계.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움직일 거에 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뭐 오미세고가 좋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냄새도 풍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뉴스를 보시고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보시고 댓글도 보시고 해외 외신 뉴스도 보시고 판단을 내리시라는 거죠. 이 채널은 제 영상은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색깔이 짙게 묻어난 찰리 브라운의 영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 정도로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실 때 철저하게 객관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임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 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아마 맞을 때가 훨씬 많을걸요. 미 연준 올해 금리 안 올린다. 양적 긴축 9월 조기 종료. 그래서 이게 정책금리가 2.25에서 2.50% 유지. FOMC 위원 다수 올해 0회 내년 1회 금리 인상 예상. 그래서 갑자기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점진적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전 세계 신흥국의 위기가 올 것 같이 계속 하다가 작년 말에 어떻게 하다가 한 번 올리고 땡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재정 건전성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같이 신흥국들, 다른 나라들 양턱깎기를 하는데 금리 인상을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파월 의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신흥국을 키워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은 미중 무역전쟁 같은 경우도 겉에서 보면은 색깔 자체가 중국을 죽일 것 같이 하지만 관세 폭탄도 지금 떨어뜨린다고 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지금까지 못 떨어뜨리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면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를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1 플러스 1이다. 0이가 뭐 공부를 잘한다. 뭐 국어책에 나왔어. 그럼 그거를 곧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공부는 잘했어. 근데 서울대는 못 갔어. 그런 사람들이 코인 시장도 바라볼 때 뉴스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다 믿어요. 고지식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갈수록 플렉시블한 사람들보단 약간 틀에 박힌 고정관념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블레임하거나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으로부터 온 거고 개인의 성향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는 그대로의 문자 자체를 정직하게 너무 100% 믿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찰리 브라운이 얘기하는 어떤 그 인사이트 그 관점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서 제가 만약에 맞추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바로 올해 안에 샤오미나 화웨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중국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뉴스들이 향후 몇 년 안에 맞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재평가하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얘는 왜 맨날 중국 얘기를 하냐? 중국 편이냐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번 말씀드렸고 카카오가 플랫폼 택시 첫 출시, 택시 산업 변화 속 속도 내나 자동 배차, 친절교육, 완전 월급제, 타다 모델 도입, 택시시장 개편 불가피, 플랫폼 택시 속속 등장할 듯, 국토부 장관도 참석, 기대감, 택시 이미지 바꿀 것, 웨이고 블루 해가지고 플랫폼 택시가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카카오에서 하는 이 자율 공유, 어떤 차량 경우 이런 어떤 플랫폼에 관해서 안 된다고 했던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뭐 하냐. 근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뒷북 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뒤통수 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카카오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뒤에서 있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그 행태가 있는 거고, 은산 분리 규제 완화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그 관점은 결국에는 포커스가 저는 카카오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이 하다가 결국엔 이것도 움직인다. 플랫폼 택시. 예. 그리고 이게 더 나중에 더 나아가면 차량 공유 어떤 그런 자율주행차하고도 분명히 연결이 될 거다. 그리고 이커머스 업체하고도 분명히 연결이 될 거다. 쿠팡 같은 업체에서 분명히 같이 나중에 공조를 해가지고 연계를 할 거다. 배달통,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시키면 로봇가 배달할, 드론이 배달하고 그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거죠. 그 속도의 개발의 어떤 그 기술의 차이가 옛날에는 뭐 하나 발견하려면 10년이 걸리던 게 지금은 1년 걸리고, 앞으로 1년 지나갈수록 예전에 10년 걸린 게 앞으로는 뭐 2달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되게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카카오 코인 발행한다. 이게 제가 찾다가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봤는데 3월 21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나오는데, 카카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국내 업체라고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자본 구조를 잘 보세요. 지배 구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의 지배 구조를 잘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김범수 의장의 히스토리, 이 사람의 커리어를 잘 보시면 보스턴 컨설팅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예요. 보스턴 컨설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에 한국의 스타트업에 오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세계 유수의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근데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데가 미국 현지 본사에 있는 데는 아무나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아니고, 저는 어떤 그림자 금융 세력과 연관돼 있는 데가 뭐 딜로이트라든가 아니면 보스턴 컨설팅 뭐 이런데, 맥킨지는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가 좀 약간 그런 색깔이 좀 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하고 또 관련돼 있는 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다라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 뇌피셜을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본의 흐름이 티켓몬스터 신현성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코인의 어떤 로드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이커머스 지금 현재 최고 1위 업계 1위인 쿠팡하고도 분명히 뭔가 커넥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좀 얘기가 기네요. 예, 제가 좀 말이 많네요 오늘. 이거를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가 카카오 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정황은 또 있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3월 카카오 코인과 카카오 토큰을 상표로 등록했다. 카카오 코인은 비트코인과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이용자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종의 포인트 개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 대상의 자금 모집을 위한 암호화폐 공개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ICO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한마디로 그냥 보상 개념으로 계속해서 지급해 주겠다. 예, 그래서 현물 경제 시스템하고 기반해서 코인 경제를 돌리겠다, 생태계를 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나오기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뉴스가 하나하나 더 디테일하게 오피셜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코인 시세도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다. 근데 실적 높은 코인 위주, 알트가 엄청나게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알트가 엄청나게 다 사라질 거다, 시장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도 30개가 넘는 알트코인을 등장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황과 판단을, 그런 뉴스나 얘기를 듣고 개인이 하셔야지 일부 유튜브들한테 자꾸 묻지 마시라니까요. 저한테도 그런 걸 묻지 마세요. 네, 의미 없어요. 저도 일개 개인일 뿐이지 뭘 그런 걸 자꾸 묻나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야 도토리 키재기고 그놈이 그놈이지. 내 자신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보를 보고 공부를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중심을 잡는 게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열혈 장사꾼인 같은 경우는 되게 트레이딩도 잘 하시고, 예, 판단도 되게 빨리빨리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어쨌건 꼭 성투하셔가지고 올해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